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황민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조합이 창립총회를 한 지가 딱 2년이 지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조합이 총상 설립을 해서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분양을 끝내고 이주를 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지난 2년을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조합이 어느 상태에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조합이 창립하자마자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는 사태로 인해서 조합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부터 저희 조합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시공사를 뽑을 때는 통상 정비계획을 완료를 하고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012년도에 1년 9개월에 걸려서 받아놓은 3295세대의 정비계획 변경을 기본안으로 하고 앞으로 변경해야 하는 3828세대를 베스트안으로 해서 두 가지로 시공사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희 조합이 잘못한 일입니다. 정비계획을 변경을 완료를 하고 시공사를 뽑았으면 저희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의 진척도가 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사를 뽑았으면 정비계획 변경을 시에다가 접수를 하고 일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사를 뽑고 날 때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시공사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시공사가 검토를 하고 그 계약서 안으로 해서 저희 조합에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대로 해서 3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없다 보니까 그 계약 체결을 안 하고 계약서를 TF팀이라는 팀을 구성을 해서 계약서를 우리 나름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거기에 감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참여를 해서 TF팀장을 맡아서 계약서 고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고쳐서 지만 저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 일은 하지는 않고 조합 집행부끼리 싸웠습니다. 상근이사 서로 한다. 그 다음에 임원을 해임한다. 또 총회를 임시총회를 개최를 해서 조합장을 마음대로 뽑겠다. 그거를 개최를 한다고 싸우는 과정에 엄청나게 시공사 뽑고 난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얼마나 집행부 내분이 심했습니까? 그때 벌어진 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 그 6천만 원이 아직까지 현 조합장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기만 하니까 도저히 저희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은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의원회 개최를 해서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의원회 개최 요구를 집행부에 신청을 하니까 집행부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에도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광명시장님이 허가를 해서 대의원회 개최를 하니까 비로소 이수남 조합장 사표 쓰고 김현성 직무대행 사표를 써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님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일을 당신이 바로잡고 일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작년 3월 8일 조합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제 11개월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합장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진행하는 일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비계획 변경하는 시에 접수한 일 없고 가계약서 이미 수정해놨고 이걸 가지고 인수를 받아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가 내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님 아시다시피 집행부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우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러 가면서 상근에서 일할 때니까 한 명 뽑아주시야 하니까 그것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최고 목표로 세운 게 일정을 단축하는 부분이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을 하려고 대의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1차 용적률 상황 조정하고 2차 세대수 증가하면서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를 하고 그렇게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 부분은 지금 애초에 학교 3개를 요구했는데 학교 하나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단지 내 초등학교를 짓느냐 중등학교를 짓느냐에 따라서 저희 단지가 어떤 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하고 상계조합이 합의를 하면 되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부지 땅을 저희들이 내놓더라도 이걸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땅을 제공을 하면 교육청에서 땅을 부지를 매입합니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300억, 학교 짓는데 약 한 200억, 그럼 500억 정도의 비용으로 교육청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땅을 내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올라가는 층수를 못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용을 산정을 해서 상계조합이 합의를 해야만이 시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줍니다. 최근에 선거철이 되니까 지금 조합원한 몇 사람이 학교 문제를 내놨는 것도 우리 단지가 손해다, 우리 단지만 손해다 하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 내용에 상계조합이 합의가 없으면 시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문으로도 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구체화되니까 시에다가 정비계획 변경을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 변경 접수도 조합장이 몰래 했다라고 문자도 날리고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 변경하는 학교 하나 내놓고 3,828가구로 하는 내용도 이사회를 거쳐서 대의원에서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일입니다. 첨언에서 말씀을 올리면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입니다. 공인입니다. 조합장이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흔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카더라입니다. 책임질 내용이 없습니다. 조합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조합을 믿고 조합원님이 따라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 대표가 있는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밖에서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까? 단체를 뽑았으면 단체장을 믿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충분히 시키고 부려먹고 그 다음에 선거 때가 돼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서 지금 또 선거철이 되니까 굉장히 조합을 흔들고 혼란스러운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서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합상이 있었더라면 가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서 GS를 꺼내들어서 당신네들이 정비계획 변경을 더 책임지고 투자적으로 하라고 했을 텐데 계약서를 수정하다 보니까 GS도 빠져나갈 빌미, 자기가 유리하게 계약서를 바꿀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수정한 계약서를 제가 내놓다 보니까 협상팀 구성할 때 계약서 수정한 TF팀 주축인 세력들이 여기 와서 협상을 하셔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감사도 들어오고 이사도 들어오고 협상을 해보니까 역시나 우리가 고치니까 GS도 고쳐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게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사표 쓰고 못한다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은 이사들이 참여해서 직무니까 참여해서 협상을 하라고 했으니 그 협상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구가 좁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협상 막바지에 당신네들이 협상 결과물을 내놨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GS에서 제시한 그 입찰 지침서 홍보물 이런 걸 다 첨부를 해서 거기에 도장을 찍을 수 없으니까 표지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에 올려서 다시 내려오면 수정하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한다는 걸 해서 이사회 대의원에 올리는 안이 올라간 건데 거기에서 협상 당사자가 또
또 협상을 하다가 나간 여러분의 이해관계에서 조합을 흔드는 내용이지만 이입니다.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서 절차를 통해서 GS를 불러다가 너 이 계약서가 미흡하니까 이걸 다시 고쳐달라고 질책하고 또 바꾸시켜서 보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합을 흔들려는 욕심에 또 개인의 어떤 욕심에 그런 부분을 흔드는 부분으로 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대의원에 올라가서 안건 작제가 심의 안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GS에다가 계약서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초가 우리가 총회 인준한 계약서 할 때 이 인준한 계약서대로 계약을 해달라 그렇게 통보를 했었는데 이게 원안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입찰 제안서, 지침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또 조합장은 이 계약서가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제가 여기 간략하게 설명드린 대로 지난 잘못된 일을 수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전력 투구했습니다. 겨우 이제 바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문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이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직무정지된 조합장, 또 직무대행인 사람, 또 감사인 사람, 사무장 했던 사람들이 조합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부분에 성과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못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지금 했던 일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님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힘들게 바로잡아 놓아닌 이것을 또 침시에 약속했던 올해 상반기에 정비계획 변경하고 건축심의를 해서 반드시 연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낸다는 약속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을 상반기에 하고 건축심의를 받아내고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분양 이주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합원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조합장 역시 조합장이기 이전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희망을 갖고 웃을 수 있는 한 해를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조합장을 믿으시고 끝까지 밀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조합원님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여러분, 이 촬영이 자체 캠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을 절약하면서 하니까 조금 서투른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다른 소식에 나갔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을 다시 또 화면으로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광명시에서 상계조합이 학교 문제를 매듭짓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시행가를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래서 한간에 주장하는 학교 하나를 내놓으면서 우리 조합만 손해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춰지는 내용은 상계조합이 시청에 주관해서 회의를 개최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는 중학교를 내놓고 짓는 방향,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인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조합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쪽 내용은 제가 반드시 올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건축심의를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획득하다고 약속
하는 새해 인사말을 조합원님들에게 보내주는 내용을 비춰드렸습니다. 자, 조합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건강한 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